자, 오늘 이제 동차반 이제 개강하는 날이고 이제 첫 수업인데 오늘은 이제 개강일이라 5분 정도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내일부터는 아니 다음 시간부터는 9시부터 이제 여러분들 복습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 어? 예, 예.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해야 되네?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복습 시험 치르시게 되니까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좀 입시를 하셔서 이렇게 숨 좀 고르시고 이제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그 설명회 그 동영상이나 설명회 때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 무료 특강 중에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시고 나면 오늘 수업에서는 요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다음 수업부터는 이 강의를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 이걸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이 할만하다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니까 이거는 무슨 뭐 제 PR이나 이런 거 이 단 1도 없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다 뽑아서 이제 해드린 강의니까 요건 반드시 이제 들으시는 걸로 할게요. 그걸 전제로 이제 수업이 나갑니다. 자, 교재는 이제 5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교재는 이제 5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테마 1번이 이제 피고적격인데 피고적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내용 먼저 이제 전달하고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신 과목이 크게는 이제 행정법이고 행정법 안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이제 배우러 오셨는데 일단은 법률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률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관계 말은 많이 쓰지만 도대체 법률관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에 문일의 강의를 수강하겠다. 수강료를 냈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강의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문일은 당연히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이 약속한 회차 내에 강의를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만약에 문일이 강의 중간에 폐강을 하고 사라져 버렸네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권리 침해가 있죠. 그럼 문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일이 여러분들 8회 동안 결석 안 하시면 제가 종강하는 날 맛있는 점심이라도 좀 대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문일이 종강하고 나서 그냥 사라지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요. 난 문일한테 점심 먹을 권리가 있다. 문일은 점심 사줄 의무가 있다.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이행하게 해달라. 판결 내려달라.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이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예요. 단지 호의관계. 해주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럼 우리가 배우는 법률관계는 결국 행정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데 그럼 행정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행정을 연상하실 때는 공익 달성. 그럼 공익에는 어떤 게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질서 유지. 자, 그럼 질서 유지의 대표적인 개념이 지금 질서가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길거리에서 흉기를 두고 누군가 뛰어다니네요. 무허가로 건물을 짓네요. 이게 전부 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럼 화재 진압해야 되죠. 이 화재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무허가로 건물을 졌네요. 그럼 철거에서 이 건물을 없애서 원래 평온했던 질서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질서 유지. 자, 공익 증진. 어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같은 거 못해서 손실이 발생한 사람들 나라에서 600만 원씩 이렇게 손실 보상해 주잖아요. 기존 상태보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까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끌어올리자. 이게 공공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질서 유지, 공공복리 증진 요 두 가지의 테마가 담겨 있는 내용들 그 법을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을 때 자, 지금 누가 만나는 거냐?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을 때 과연 행정법에 의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냐, 이 모든 모습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근로관계에서 과연 발생할 수 있는, 국가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의 법률 관계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데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행정법을 다시 공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공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 헌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이게 다 공법인데, 그 중에서도 행정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어떤 모습이 등장할 수 있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냐면, 이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낮은 지위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시험에 응시하는 겁니다. 그럼 무수히 많은 응시자들 중에 행정청이 얘 우수하네, 얘한테 공무원의 신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임명이라는 처분이 나와요. 자, 임명이라는 처분이 나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 그럼 요 임명이란 처분에 의해서 갑이라는 국민한테는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때 이 공무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은 대등관계에서 무슨 자기 청장이나 장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명하복이에요. 우월한 지에서 행정청이 지휘, 감독,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네요.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얘한테는 어떤 징계가 타당할까? 얜 파면감이야, 얜 해임감이야, 얜 정직감이야, 이렇게 징계 처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파면 처분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공무원 지위가 소멸해 버려요. 그럼 이 갑이라는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대등관계에서 무슨 계약을 맺어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공무원으로 뽑아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공무원으로 뽑아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임명이라는 처분을 해줬더니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해요. 얘는 어떤 모습으로 근로를 제공해요? 대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지휘감독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모습으로 근로관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징계사유가 발생했네요. 파면 처분이 나왔어요. 이게 얘가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파면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파면 처분을 해서 얘 신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에 일반 경력직 공무원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근데 공무원들 중에는 또 어떤 공무원들이 있냐면, 지금 갑이라는 국민은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자, 의사 자격이 있습니다. 무용이나 합창의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 국민들한테 무상의 법률 지식 제공, 이런 것들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기능이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 내부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낮은 지위에서 무슨 신청하고 너 와서 법률 상담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일터라는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검색어에 공인노무사 치게 되면 어느 지자체, 어느 고용노동청 이쪽에서 전문 자격으로서의 노무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이렇고 연봉은 이렇고 근무지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약을 청약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약 내용 읽어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사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에 들어요. 그럼 가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좀 수정이 되나요? 이건 좀 이렇게 수정이 되나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돼요. 이 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양 당사자가 대등 당사자의 모습에서 서로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그대로 이행하자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갑이라는 분, 이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공무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돈 벌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많이 시켜서 돈 벌려는 거예요? 상담해서 상담료 30만 원씩 벌어가지고 돈 벌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한테 무상의 의료, 무상의 문화예술, 법률 지식 제공, 이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이 경제적 이해 추구예요? 공익 달성이에요? 공익 달성. 그래서 이런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법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아까 보셨던 임명직 공무원, 얘는 서로 국가를 대등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만나서 집에 복종당하는 관계예요. 낮은 지위에서 만나서 집에 복종당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국가나 지자체를 만나는 건 낮은 지위에서 만나요? 서로 대등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대등 관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행정법,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런 임명직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권력 관계라고 얘기해요. 결국 행정청이 얘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임명하고 징계하고 파면하는 모습으로 만나는 관계. 결국 서로 대등 관계가 아니라 일반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얘를 규율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 계약직 공무원, 갑이라는 의사, 갑이라는 노무사는 국가를 만날 때 무슨 지배복종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약속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관계를 권력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비권력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국가가 국민을 만날 때 항상 공익 달성을 위해서만 만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국가가 분명히 일정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의 자금이 5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철도 여러분들 KTX 요금 싸요? 비싸요? KTX가 무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주나 부산에 갈 때 고속버스를 탈까 기차를 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난 빨리 가야 되니까 KTX 타야 되겠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 티켓 끊어서 타고 가죠. 이건 분명히 국가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건 그냥 주식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친구들, 각종 공사나 공단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공무원이에요? 이 친구도 공무원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실제로 그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모습은 애초에 행정법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역은 일반, 민법, 사법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 꼭 행정법으로만 만난다는 거예요? 민법으로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민법으로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각종 공사, 공단에 근무하는 모습은 공법상 계약도 아니에요. 일반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얘는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애랑 별다를 바 없는 그냥 순수한 사법상 근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과 국민, 그래서 민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민과 국민이 만날 때. 근데 지금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도 민법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표현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국고관계라고. 국가가 금고의 주인으로서 국민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민법의 지배 원리는 뭐냐면 사적 자치예요. 그럼 사적 자치가 뭐냐?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체결한다면 누구랑 체결할지, 내용은 어떻게 정할지, 어떤 게 나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법 그 영역이 민법, 사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만나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일단 크게는 어느 법으로 만나는 근로관계가 있어요? 행정법으로 만나는 근로관계가 있습니다. 민법으로 만나는 근로관계도 있어요. 일단 두 개로 나뉘죠.
근데 다시 행정법으로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의 관계와 어떤 모습의 관계로 나뉘어요? 다시 행정법 관계 안에서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눕니다. 그럼 이걸 나누는 목적이 있겠죠. 나누는 목적이. 그냥 이유 없이 나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도대체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소송 때문에 그래요. 자, 행정법 관계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한테 권리 침해가 발생했어요. 자, 행정법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났는데 권리 침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권리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사법부란 말이에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권리 침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크게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행정소송, 사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민법이 적용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행정법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행정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누는 이유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둘 다 행정법 관계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권리 침해 당하면 행정소송 가야 되죠. 근데 행정소송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시 문이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고소송, 다른 하나는 당사자 소송. 그럼 항고소송은 뭐냐?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처분, 이거를 반항해 보려고 가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은 뭐냐? 서로 대등한 인격체 간에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해요. 이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해서 임명으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얘 잘못한 게 없는데 파면 처분이 나왔어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대등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그럼 법관님, 저 낮은 지위에서 이 파면 처분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어요. 저 좀 구제해 주세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항고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항고소송. 자, 이번에는 얘가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근로 잘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더니 그만 오세요. 부당하게 해촉을 해버리네요. 자, 이건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공법상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건 대등관계에서 공법상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법하게 계약을 파기한 거잖아요. 그럼 권리 침해가 발생하죠. 구제받아야 되겠죠. 이때 얘는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자, 해고당했습니다. 얘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애는 사법상 근로계약이에요. 그럼 이 해고는 사법상 근로계약의 해지예요. 근데 이게 위법 부당해요. 그럼 얘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법 영역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가야 되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얘가 어느 영역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할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이 파면이라는 개념은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나오는 게 파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막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공중보건의사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당신 파면이야 이래버리네요.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애가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더니 너 오늘부로 파면이야 이래버리네요. 전부 파면이란 표현을 너무 이 표현이 멋져서 그런지 막 흉내를 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임명직 공무원이었어요. 임명직 공무원.
그럼 이건 진짜 우월한 짓에서 나온 파면이죠. 임명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이 파면은 진짜 우월한 짓에서 나온 처분이죠. 이게 위법했어요.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이번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파면당했대요. 일로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무슨 소송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공사나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파면당했대요. 얘 무슨 소송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일단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났는지 이걸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그로 인해서 어느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권력관계, 행정청이 우월한지에서 파면을 했죠. 파면했습니다. 행정청이 우월한지에서 임명을 해줬었죠. 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와요. 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이라는 국민한테. 이게 대등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여러분들 내면 좋고 말면 말고예요. 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우월한지에서 나와요? 우월한지에서 나오죠. 너 왜 건물 줬어? 철거명령.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우월한지에서 나와요? 우월한지에서 나옵니다. 너 왜 음주운전했어? 면허 취소. 이거 다 우월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나오는 작용들의 개별 명칭은 다 다릅니다. 과세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철거 명령, 임명, 파면 개별 명칭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행한다는 거. 이런 작용들을 통틀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처분 안에 징계 처분이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든 과세 처분이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이 위법했어요. 처분이 위법했습니다.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위법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에도 소리는 좀씩 낼 수 있어요. 위법했어요. 자,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을 가지고 당사자 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민사소송 가면 안 받아줍니다.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은 뭐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처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분을 좀 더 볼게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서는 아예 국회가 법 만들면서 처분은 이런 거야. 정의를 아주 잘 내려줬어요. 그럼 처분이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이제 행정청을 배우실 겁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을 집행했는데, 자, 법을 집행했는데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처분은 우월한지에서 나와요? 처분은 우월한지에서 나옵니다. 그게 공권력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럼 일단 공권력의 행사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갑이라는 애가 소득이 발생했어요. 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 공식에 넣어보니까 얘가 내야 될 세금이 1억 정도가 돼요. 자,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한테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얘한테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얘가 돈 버는 순간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아닙니다. 자, 이번엔 얘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어요. 지금 청소년한테 술 팔고 있습니다. 그럼 얘 자동적으로 영업정지 의무가 발생해요? 얘 음주운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만취 상태에서. 그럼 자동적으로 면허 취소돼요? 아니에요. 얘 무허가로 건물 졌어요. 무허가로 건물 졌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 철거 의무가 발생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소득이 있는 국민한테는 과세 처분해야 된다.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면 영업정지 해야 된다. 무허가로 건물 짓는 놈 있으면 철거명령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얘 소득 발생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아닙니다. 행정청이
얘 소득 발생했네. 그럼 1억 원 내야지. 이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야, 갑, 너 1억 원 내.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1개월 영업 정지.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너 왜 건물 줬어? 철거해. 철거 명령. 자, 그럼 개별 명칭은 다 다르죠. 근데 행정청이 얘가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건이 터졌죠. 이 사건에다가 청소년 보호법, 거기서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 1개월 영업정지 법을 집행하죠. 근데 대등관계에서예요? 우월한 지에서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월한 지에서 나왔어요. 이게 처분이라는 거예요. 갑에게 행해진 이 1억의 과세, 영업정지, 철거명령, 이게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처분이에요. 이건 법의 처분이 예정돼 있을 뿐이에요. 이거 자체는 법령에 불과하지 이거 자체로는 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요 노란색 부분이 갑에 대한 처분이에요. 이게 위법했어요. 자, 이 처분들이 위법했습니다. 그럼 갑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분은 꼭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거, 여러분들을 때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먹고 살 집이 짓고 싶습니다. 그럼 건축법을 봤더니 국민들아, 건축물 짓고 싶으면 일단 1번 요건 갖춰서 행정청한테 신청해봐라. 그럼 행정청은 1번 요건이 충족됐으면 건축허가 내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단 낮은 지위에서 신청해야 돼요. 1번 요건 충족됐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충족됐네. 건축허가, 이 허가 처분을 내줍니다.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허가는 갑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얘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잖아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하죠. 이건 갑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이런 걸 침익적 처분. 이건 얘 건물 짓게 해주죠. 얘가 원하는 걸 내주죠. 이런 걸 수익적 처분. 자, 그럼 허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죠. 얘는 건물 지으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1번 요건 충족됐어요. 자, 1번 요건이 뭐였냐면 건축기사 1급이 작성한 설계도면이라고 한번 볼게요. 법의 요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기사 1급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신청해라. 얘 건축기사 1급인 을이라는 애가 작성한 설계도면 냈어요. 자, 요건 충족 안 됐어요? 요건 충족됐어요. 요건 충족됐습니다. 요건 충족됐어요. 근데 행정청은 을을 2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청도 인간이니까 을을 2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얘 생각에는 요건이 충족됐어요? 충족 안 됐어요? 충족 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줘요. 허가 거부를 해요. 허가 거부를 합니다. 이거 적법해요? 위법해요? 얘가 갖췄다 하면 갖춰진 거고 얘가 안 갖췄다 생각하면 안 갖춰진 거예요? 아닙니다.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이걸 충족하면 갖춰진 거고 충족 못하면 못 갖춘 거지. 얘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요건 충족됐죠. 얘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허가 못 내준다. 허가 거부. 이 거부가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 거부 역시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 거부 역시 우월한 지에서 나온 겁니다. 얘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져요? 허가를 받아야 짓는 거예요. 거부 나왔어요. 허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얘 건물 져요? 못 져요? 못 짓죠. 허가를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부 처분 때문에 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죠.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거부 처분.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의 정의에는 행정청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럼 이 허가도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처분입니다. 그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허가 거부, 이것도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송이란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은 이제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그 구제 수단인데 우린 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럼 행정심판은 뭐냐?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가끔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당하신 분들 행정심판 청구해 보세요. 이런 거 가끔 이제 보셨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정부 내부에도 자신들이 했던 처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원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한번 통제해보자. 그렇게 만든 제도가 심판이란 제도예요. 이 심판에서 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심판에서 나온 재결이라고 합니다. 이 재결도 처분이에요. 요건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배우실 테니까 지금은 일단 심판에서 나온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그 정도 느낌만 일단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예요? 자,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예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 결국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법률관계입니다. 그럼 권리를 갖는 자가 있어야겠죠. 권리와 의무의 관계니까 권리를 갖는 자와 의무가 있는 자가 만나야 뭘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자라는 개념이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무자라는 이 자라는 개념이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체를. 자, 그러면 지금 문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문일입니다. 문일 인격 없어요? 인격 있어요? 자, 문일 당연히 인격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문일이 반려견을 하나 키우고 있네요. 해피라고. 해피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아 숨쉬는 동물이잖아요. 해피나 문일이나. 해피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물건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럼 인격의 개념이 뭐냐면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있어야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자격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당연히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일이 인격이 있죠. 자연이니까 인격이 있습니다. 자, 문일에 뇌가 있겠죠. 문일 머릿속에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별도로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일 뇌에다가 세금이 부과돼요. 너 오늘 생각 많이 했네. 생각세 이런 게 날라와요. 그러니까 뇌가 뛰쳐나가서 세금 내고 와요. 그런 거 없죠. 문일이라는 자연인 자체의 인격이 부여되는 거고, 그럼 뇌, 심장, 간, 콩팥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체 기관. 신체 하나만 인격이 있는 거고 문일이라는 신체, 인격체에 구성하는 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관 자체는 독립한 인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이지 이거 자체는 독립한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격체의 대표적인 게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 법인이라는 인격체 개념이 있고 삼성전자 이런 주식회사들. 현대사회로 오다 보니까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런 단체에도 법인격이라는 걸 부여해서 법인세 이런 걸 부과해야 될 필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법인이라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격체가 있느냐? 법인 자체는 아니지만 대표자가 있고 내부 규율이 있고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을 하네요. 이런 애들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조들. 노조도 물론 법인으로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개 작은 이런 회사들에 구성되어 있는 노조들은 그냥 비법인 사단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체의 종류가 있고 국민들, 이 국민들의 종류도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의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죠. 그럼 권리자가 있어야 되고 의무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행정은 뭘 수행하는 거예요? 아까 행정이 뭐라 그랬어요? 질서유지, 공익달성, 공공복리 증진. 그럼 여러분들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길에 침 뱉고 무단횡단하고 그게 질서유지를 위한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그럼 공익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체는 국민들이 그 공익달성을 위한 활동을 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활동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이라는 공익을 수행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되는 객체, 행정 객체가 국민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국민들을 법에서는 일반 사인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국민의 종류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가 있느냐? 국가나 지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 주체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한민국 서울시 국가 지자체죠. 얘네들 인격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법인들이에요. 자, 대한민국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법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보신 분 있어요? 삼성전자 보신 분? 삼성전자 목소리 들어보신 분? 없죠. 법인은 관념적인 거예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됐다고 보자. 관념적인 겁니다. 그럼 분명히 국가라는 인격체, 지방자치단체라는 인격체는 인격체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수행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행정사무가 있는데 보건복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 국세에 관한 사무, 지방세에 관한 사무 얘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잘게 잘라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기재부 이렇게 국세청이라는 행정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국세청이라는 행정조직을 실제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필요하죠. 그 인간들을 국가라는 인격체의 기관으로 뽑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를 만들어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여긴가 누군가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우두머리 장도 하나 앉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 국세청장, 선관위에 선관위 위원장, 소방청에 소방청장 요 자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여기에 또 인간을 하나 앉혀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앉아있는 인간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갑이라는 애가 소득이 많이 발생했어요. 계산 공식에 대입해 봅니다. 얘는 1억을 내야 될 애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갑한테 야, 너 1억 원의 소득세 내라 처분을 했어요. 자, 처분했습니다. 그럼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과세 처분 나왔으니까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갑은 인격체죠. 갑은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 발생했죠. 그럼 얘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예요? 이 세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는 국세청장한테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예요. 그럼 얘 세금 납부해야 되죠. 누구 통장에다 납부해야 돼요? 국가밖에 통장이 없어요. 문일의 뇌가 별도의 통장을 가질 수 있어요? 문일의 심장이 별도의 계좌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납부해야 돼요?
국가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국가는 인격이 있죠. 국가는 법인으로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죠. 그럼 이때 1억 원을 받아가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자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는 누가 처분했어요? 절 떨어지게 보지 마시고 여길 보시면 되잖아요. 세금 내라고는 누가 했어요? 국세청장이 했죠. 받아가는 건 누가 받아가요? 내라고는 누가 했어요? 청장이 했죠. 받아가는 건 누가 받아가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니, 누구한테 낸다고 그랬어요? 국가. 받아가는 건 누가 받아가요? 국가가 받아가죠.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인격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현재 앉아있는 애가 죽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을 연상하면 안 돼요, 지금. 국세청장은 국가라는 인격체를 구성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그럼 얘는 별개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얘 기관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애를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계산해서 1억 내라고 하죠. 자기한테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분은 국세청장이 했죠. 얘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한 처분은 뭐냐? 권한이에요, 권한. 권리하고 권한은 다릅니다.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권리예요. 그럼 권한은 뭐냐? 권리자를 위해서 일정한 처분을 행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그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국세청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분을 했죠. 국세청장이 지금 처분을 했습니다. 얘를 처분을 했다고 해서 처분청 또는 처분을 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을 수행하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을 수행하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국세청장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얜 기관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행정청, 처분청이라는 개념과 행정주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이건 다르다. 이걸 구별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이유 없이 막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입니다, 처분. 처분은 국가가 해요. 행정청, 처분청이에요. 처분청.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얘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그 거래 대금의 수반에서 10% 붙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야, 거래 굉장히 많이 했네. 10억 원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했어요. 이건 우월한지에서 나오는 과세처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금액 산정이 잘못됐어요. 위법했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가서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든지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해야 돼요? 부가세 처분. 이걸 없애달라. 다투겠다. 무슨 소송 가는 거예요? 항고소송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이 대상이에요. 이 처분은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안 했죠. 누가 했어요? 국세청장. 처분청. 행정청이 했죠.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얘가 원고가 될 거고 소를 제기하는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고를 적어야 돼요. 그럼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되냐? 대상이 처분이죠. 처분은 누가 했어요? 행정청이 했죠.
그럼 얘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이제 항고소송의 모습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고 그러니까 피고는 처분을 한 처분청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번엔 당사자 소송을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럼 당사자 소송은 어떤 관계에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나 의무 사이의 분쟁을 가지고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10억 원의 부가세 부과처분이 있었어요. 10억 원의 부가세 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적법했어요. 얘 진짜 10억 내야 되는 애 맞아요. 그럼 저 10억을 누구한테 내요? 10억을 누구한테 내요? 국가한테 냅니다. 여러분들 국가한테. 국가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면 얘가 거래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그 거래의 무조건 수반에서 10%가 붙는 게 부가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에다 세금은 10억을 낸 게 맞습니다. 계산하면 10억이 떨어져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이거 빨리 팔자.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부가세는 붙습니다. 얘는 결국 세금 10억은 냈는데 번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영업 적자가 났네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거 그냥 세금 걷어갔다고 입 닦으면 안 되지. 일정한 비율의 부가세는 돌려주자, 환급하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가 10억을 냈다고? 근데 영업적자가 이만큼 났다고? 에이, 그러면 1억 원은 돌려줘야지. 이렇게 환급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금액이 딱딱 떨어집니다. 1억 원을 환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달라고 했네요. 국가한테 가서. 근데 국가가 계산착오로 못 주겠대요. 그럼 얘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얘가 무슨 허가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돈 달라라는 청구예요. 돈 달라라는 청구입니다. 이게 낮은 지에서 무슨 돈 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대등 관계에서 나 1억 원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의무자, 피고, 채무자 너 왜 돈 안 주는 거야? 돈 줘. 이렇게 제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만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는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돼요? 갑한테 돈을 줘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피고는 국가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써야 돼요. 당사자 소송 제기할 때는. 자, 일단 피고는 이제 국가 맞죠? 국가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갸우뚱거리는 게 국가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피고가 되면 어떡하지? 법인이죠. 법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종 주식회사들 다 법인이죠. 법인은 인격은 있는데 스스로 생각이나 행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구를 뽑아놔요? 대표자들.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피고 인격체 맞죠? 근데 행동을 못하죠. 근데 소송의 당사자가 됐죠. 그럼 누군가는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국가가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대표자가 돼요.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군가는 앉아 있겠죠. 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법원에다가 주장하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대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막 말해요. 그럼 이거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말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대표가 얘기하면 국가가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의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재용이 걸어가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재용이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흥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골을 넣었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골을 넣습니다.
그 꼴은 손흥민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내 행동이 결국 대한민국을 표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꼴른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순위가 누구 기준으로 나와요? 국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 거기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청과 행정주체는 다르다. 이걸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는 처분을 들고 가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 피고는 누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처분을 한 처분청. 얘를 피고로 쓰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싸움이에요. 그럼 결국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여러분들이 제기할 때는 피고란에 처분청을 쓰는 게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소송의 정의를 가볍게 보면 처분,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 아닙니다. 처분이든 공법상 계약, 아까 전문 계약직 공무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럼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가가치세 부가 처분이 있었죠. 처분이 있었죠. 이게 원인이 돼서 10억 원이 넘어갔죠. 근데 이 10억 원 중에 일정 부분은 법에서 환급해 주라고 돼 있죠. 그럼 돈을 줬어야 되죠. 근데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송 들어온 거죠. 처분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대등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이게 당사자 소송의 정의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교재 들어갈게요. 제13 5페이지 1번의 피고 적격. 자, 여기 이제 테마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 들어오시죠. 10분까지 들어오세요. 10분. 10시 10분.